자, 오늘은 음운의 변동 중에서 탈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교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교체라는 것은 음운이 다른 음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교체가 되는 거.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그 다음에 뭐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 이모음, 역행동아, 경음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체로 공부를 했죠. 오늘은 탈락인데요. 탈락은 한번 보세요. 음운이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음운의 수가 2개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첨가는 2개의 음운이 있었는데 하나의 음운이 들어와서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축약은 자 하얀색 2개가 있죠.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2개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자 그러면 이런 거와 이런 거의 흔적은 없고 이런 거와 다른 것으로 오게 되죠. 축약은 2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자음 탈락이라는 것. 탈락이라는 말 자체가 있던 음운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원래 어떤 말에서 왔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음 탈락은 2개의 자음 중에 어느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음절의 끝에서는 하나의 자음만 소리가 날 수 있고 모음 사이에 놓을 수 있는 자음은 최대 2개이기 때문에 자음 탈락 현상이 생기는 경우를 자음 탈락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음절의 끝에서는 하나의 자음만 소리 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중학교 문법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탈락으로 봅니다. 고등학교 문법은 교체가 아니죠. 보면 리을 기역 중에서 리을이라는 자음이 탈락이 됐죠. 이렇게 겹자음인 경우 이게 자음의 숫자가 지금 2개예요. 2개 중에 지금 하나만 선택이 되고 하나는 없어져 버렸죠. 있던 음운이 사라져 버려서 자음 탈락으로 봅니다. 고등학교 문법에서 뭐 자음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탈락이 되는 것을 자음 탈락으로 보는데요. 중학교에서 이런 경우 음절의 끝소리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창비에서는 자음 탈락으로 봤죠. 그 다음에 앉는다 같은 경우도 자 보면은 모음 사이에 모음이 여기에 으죠. 니은, 지읒, 니은 모음의 개수가 3개예요. 그런데 올 수 있는 자음의 수가 최대 2개죠. 그래서 지읒이라는 자음이 지금 탈락이 돼 버려졌죠. 그래서 니은이 선택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 자음 탈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한 소리가 완전히 탈락하는 경우 자음 탈락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조은 보면은 자 여기 모음이 왔죠. 으라는 모음이 오니까 있던 자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음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음 탈락이 되는 경우 뭐 소나무 같은 거, 원래 이 소나무가 솔나무에서 왔죠. 솔과 나무에서 왔는데요. 이것이 소나무. 그래서 뭐가 됩니까? 리을음이 탈락이 됩니다. 자음 탈락. 이런 거에는 또 뭐냐면 자 노는도 원래 놀다에서 온 말이죠. 놀 플러스 는 여기에 어미하고 왔을 때 놀는이 아니라 노는이 되죠. 그래서 자음 탈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모음 탈락은 당연히 2개의 모음 중에서 어느 하나가 사라지는 경우 모음이 탈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으로 끝나는 용언이 어와 결합할 때 자 쓰어라 써라
자, 여기 용언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용언이라는 건 동사와 형용사죠. 그런 용언이 의로 끝나는 용언.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를 볼 때는요,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기본형은 뭐냐면 용언의 어간에 어말어미 다를 붙이는 거죠. 자, 먹고가 있다 그러면 먹고의 기본형은 뭐가 됩니까? 먹다가 되겠죠. 이런 것이 기본형입니다. 자, 그럼 쓰어라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지금 써라라고 우리가 많이 뭐 글을 써라, 모자를 써라 이런데 그 원래 이 써라가 기본형이 써다가 기본형이 아니죠. 쓰다가 기본형이죠. 쓰다가 기본형인데 어라, 아나, 어와 결합될 때 바로 의가 탈락이 되죠. 자, 써라 보세요. 쌍시옷 있죠. 그대로 있죠. 어 있죠. 라 있죠. 바로 이 의 모음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모음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어로 끝나는 용언이 아어와 결합할 때 역시 모음이 탈락이 되는 현상입니다. 자, 의로 끝나는 용언과 아어로 끝나는 용언이 다시 아어와 결합할 때 이게 겹치죠. 그래서 하나가 탈락이 되는 현상이죠. 가아라. 자, 가아라가 가라가 됐어요. 아가 탈락이 돼 버렸죠. 자다도 마찬가지죠. 자아라, 자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모음이 탈락이 되거나 자음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항상 모음 탈락할 때는요, 기본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써라의 기본형은 쓰다, 가라에서는 사실은 가다, 그 다음에 가에 바로 라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아라라는 명령형 어미가 오게 되죠. 그럴 때 똑같은 의문이 와서 하나가 탈락이 돼 버려서 모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모음이 자, 일단 의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4개. 5개에서 4개로. 그래서 탈락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라는 거. 없던 의문이 새로이 나타나는 것이 첨가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니은음 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합성어는 바로 실질 형태에서 2개가 이루어질 때 2개 이상일 때 합성어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이나, 냐녀, 뇨뉴, 야여, 요유 등으로 시작할 경우에 니은음이 첨가가 된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자, 봅시다. 논과 일이라는 합성어죠. 맨, 입, 그 다음에 솜, 이불. 자, 요 경우 먼저 보시면요. 합성어가 만들어질 적에 앞말이 자음으로 니은, 니은, 미음 자음으로 끝났죠. 그런데 뒤에 단어는 바로 모음이 와요. 모음이 왔어요. 그때도 모음이 아무 모음이 아니라 이하고 야하고 요, 유 이런 모음이 올 경우로 니은음 첨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논일, 논일 이거 발음을 그냥 논일 하면 불편하죠. 근데 니은음이 첨가가 되면 논일 아주 자연스럽게 발음하기가 편해졌죠. 맨입 이렇게 발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맨입 니은음을 첨가를 시키면 훨씬 더 발음이 편하죠. 솜입을 역시 발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니은음이 첨가가 돼서 솜입을 했더니 발음이 편해졌죠.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면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거 비음화 현상이 아니냐 그럴 텐데 비음화는 뭐예요? 비음 앞에 비음이 아닌 말이 와서 비음으로 되는 게 비음화 현상이죠. 이 경우는 모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니은음이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음화하고 니은음 첨가가 된 거하고 혼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위장약에서도
자, 보면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요. 모음이 야하고 유이죠. 그랬을 적에 니은음이 첨가가 돼서 위장약 이렇게 발음하면 아주 힘들죠. 위장약. 그러니까 발음이 훨씬 더 편하고 부드럽죠. 식용유 힘들죠. 식용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어서 소리가 나서 발음은 식용유 이렇게 되죠. 자, 어쨌든 니은음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음 축약. 자음 축약이니까 자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축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축약입니다. 자, 보세요. 히읗과 예사 소리가 만날 때 예사 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다바사자. 이게 바로 예사 소리죠. 히읗과 예사 소리가 만날 때 두 소리가 합쳐져서 거센 소리로 나는 경우가 바로 자음 축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요. 자, 예사 소리 중에 시옷이 빠졌죠. 시옷이 왜 빠졌냐면 시옷에는 거센 소리가 없죠. 그죠? 자,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키읔으로. 그 다음에 히읗하고 기역이 합쳐져서 키읔으로. 그래서 박히다, 싫고 이렇게 발음이 됐습니다. 좋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으로 발음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자음 축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플러스 히읗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피읍으로 발음이 됐죠. 거센 소리로. 이것이 바로 자음 축약이 되겠습니다. 지읒 플러스 히읗이 만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치읓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꽃이다. 그래서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읓이라는 자음으로 합쳐진 거. 한마디로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로 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발음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센 소리가 되겠고요. 바로 예사 소리와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됐다. 이것이 자음 축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은 무엇입니까?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이 축약이라고 했는데, 그럼 모음은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이 되는 현상을 우리 모음 축약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다죠. 기본형이 보다, 간에다가 아라는 어미가 왔는데 이게 보아 하면은 발음이 편리하지가 않죠. 그래서 바라고 그래서 오라는 모음 하나와 아라는 모음이 합쳐져서 와라는 이중모음. 이거는 단모음이죠.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리어도 마찬가지죠. 그려. 그러니까 그려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 왔느냐? 그리다 에서 온 거죠. 거기에 어미가 결합된 형태. 그래서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라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된 거. 맞추어도 마찬가지죠. 이 맞춰가 맞추다, 맞추에다가 어미가 연결됐을 때 맞추어 하면은 경제적이지 않죠. 우리 발음도 경제 원리가 적용이 돼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발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뀌었죠. 우하고 어라는 모음 두 개가 합쳐져서 워라는 모음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이 바로 모음 축약이 되겠습니다. 자, 음운의 변동과 바른 소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음운의 변동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비음화나 유음화. 비음화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콧소리가 되겠죠. 이건 흘림소리. 국어의 특성상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음운 현상으로 표준발음법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표기법에 받침이 두 개 있는 겹자음 같은 경우 하나만 선택이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개 중에 하나로 교체가 되죠. 그 다음에 비음화 같은 경우는 비음 앞에 비음이 아닌
예사 소리가 왔을 때 파열음이죠. 파열음이 왔을 적에 콧소리로 닮아가는 현상. 그 다음에 유음은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이거는 유음이지만 이거는 콧소리죠. 그런데 두 개가 합쳐져서 리을, 리을로 바뀌죠. 이것은 표준 발음법에서도 이렇게 발음을 하라고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음운의 변동 중에서 자, 인정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있어요. 필수적이지 않은 발음 변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밥그릇을 갖다가 밥그릇 이렇게 읽을 때가 많죠. 그거 인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밥그릇. 이유는 왜 그럴까요? 걷고도 걷고가 아니고 걷고. 이유는 왜일까요? 자, 밥그릇에서 밥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서 비읍으로 와야 되는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죠. 물론 이제 교체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사 소리하고 자 뒤에 예사 소리가 뭘로 바뀌었냐면 된 소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읍이 기역으로 교체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대표음이죠. 그리고 뒤에 거는 된 소리로 발음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됐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된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자 걷고 이거는 역시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변동이 없죠. 된 소리로 발음됐죠. 이렇게 디귿이 기역으로 교체되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된 소리 발음. 자, 자르다가 우리 된 소리를 많이 읽는 경우가 많죠. 자르다를 자르다. 이거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예사 소리로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모음 역행 동안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애기야 참 많이 읽는데 우리는 이거를 악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이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발음을 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 발음법에 따른 바른 소리. 지나치게 발음의 편의성만 추구하다 보면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표준 발음법에 예외를 두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표준에 맞는 바른 소리를 내도록 노력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운의 변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